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시그마 지수꼴의 무한등비급수. 그죠? 어떻게 하느냐? 자, 지수꼴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무한등비급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등비수열이죠. 그렇죠? 등차 수열은 딱 한 가지 케이스 빼고 다 발산이지. 계속 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제는 아까 전에 저번 시간 때 가르쳐 준 거 무한등비급수, 그렇죠? 그거 하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무한등비급수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여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한등비수열, 등비급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럼 출발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a1 더하기 a1의 r, a1의 r 제곱 땡땡땡, a1의 r의 n-1승이라는 n번째 항까지의 n번째 항까지 하는 이유는 그 합을 새로운 수열로 보겠다. 그 합에 대한 식을 극한값을 구하겠다. 그럼 언제나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등비수열은 1-r분의 a1 1-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항상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수에 있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막 커지겠죠. 맞아요? 얘는 숫자예요. 이 전체도 숫자고 얘도 숫자야. 수렴이야. 다 수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r이 1보다 크면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공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이 r의 n승 2분의 1을 무한히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3분의 1.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값이 1-r에 뭐가 돼요? a1이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이 공식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비수열의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 r이 1이 아니면, 분모가 0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r이 1일 때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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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발산이야. 그치? 네 번째, r이 -1이면 최초는 a1, 두 번째는 -a1, 세 번째 항은 플러스 a1. 맞지? 그럼 -1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합이? 어떻게 될까?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S1은 A1이 되겠고,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은 뭐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세 번째까지 합이 다시 뭐가 돼? A1이 되고, 네 번째 합까지가 뭐가 돼? 다시 제로가 되죠. 그러면 이걸 무한히 보냈을 때 A1으로 끝날지 0으로 끝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건 유한진동이라고 해서 역시 발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렴할 수 있는 상태가 뭐밖에 없어? 절대값 1이 0보다 1보다 작을 때 밖에 없겠죠. 잠깐만 차려주면.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수렴 조건에 대해서 잘 해봅시다. 무한 등비 수열을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가 될까요? 수렴 조건. 일단은 R이 어때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맞습니까? 자, 그럼 독특한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등비 수열했을 때는 어디에 등호가 들어갔었지? 그냥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는 1에 여기 등호 들어갔었지. 근데 더할 때는 1이 빠지는 거야. 그죠? 등호 빠짐을 준비해줘. 등호가 빠짐을 유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요게 정석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전할 때는 또는 A1 자체가 뭐면 제로면 어때요? 제로를 계속 더하면 어차피 제로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식은 이거야. 1-R의 A1이 답이야. 요 조건만 나오면 무한등비 수열의 합은 1-R의 A1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얘가 제로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십시오. 자, 그럼 몇 가지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자, 구해봅시다. 지수의 미지수가 들어가면 얘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어떻게 쓴다? 1-R에 초항이 얼마죠?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4분의 1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 자,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이야. 그럼 포인트는 A1과 R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그것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자꾸 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이렇게 변형시킵니다. 4의 n승분의 1 플러스 n승 n승 합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분리시킨 다음에 4의 n승분의 1은 4분의 1의 n승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 얘 등비수열 수렴 조건 됐으니까 수렴 구조예요. 얘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 구조죠. 각각이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 무한급수를 분리시켜서 계산해도 역시 계산 결과가 똑같더라. 그럼 얘는 1-R의 A1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더하기 얘는 1-R의 초항 A1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정도 해봅시다. 세 번째,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승의 3분의 1의 2n승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나 식이 간단하니까 초항하고 공비를 잘 모르게끔 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 그죠?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1 대입하면 얘는 0이니까 0승이니까 1이고 1 대입하면 얼마야? 3의 제곱분의 1이 바로 초항이에요. 그럼 공비를 어떻게 찾습니까, 선생님? 공비 찾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대입한다. n이 1 집어넣었을 때 3의 제곱분의 1이었지. 그럼 n에 2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4 곱하기 2 집어넣으면 3의 4승분의 1 이렇게 되지.
얘에서 얘로 넘어가려면 얼마 곱해야 되지? 3의 제곱분의 얼마? 4를 곱하니까 9분의 4를 곱한 거지. 그럼 공비가 9분의 4고 초항이 9분의 1이야. 이것만 알면 답은 1-r분의 a1. 그죠? 분모분자에 9 곱해서 9-4분의 1 얼마다? 5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우리가 식의 구조를 보면서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은, 공비를 찾으려면 2n승이 있으면 안 돼요. n승으로 묶여야지 공비지. 여기에다 1, 2, 3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2n승 같은 걸 없애줘야 돼. n-1승도 없애줘야 돼. 그러려면 n-1승을 4분의 4의 n승 구조로 바꾸고, 얘는 9분의 1의 n승 구조로 바꿔서 얘를 4분의 1의 9분의 4의 n승 구조로 바꾸면 n승 밑에 있는 게 공비고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된다. 오케이? 뭐 식의 계산에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n승, 2n도 안 돼. n승 밑에 있는 게 공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식의 계산에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 식이 너무 번잡해서 헷갈린다, 그러면 직접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x의 n승 x-2의 n-1승이라는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수렴 조건 하니까 애들이 쉽게 풀면 첫 번째 방법. 선생님 식이 잘 안 보여,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초항이 얼마?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얼마? 3분의 x. 그죠? 두 번째 항 n에다 2 대입하면 얼마? 9분의 x의 제곱. 2 대입하면 x-2 하나 나오죠? 자, 넘어가는데 얼마 곱했어요? 3분의 x-2 곱해서 넘어갔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3분의 x-2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 조건은? 이쪽 뺄까? 첫 번째, 초항이 뭐던가? 0이라고. x가 0이면 얘는 수렴이야. 그쵸? 두 번째, 공비 3분의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는 얘 1번, 얘 2번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1번 풀면은 0보다 크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크다니까 어떻게 돼요? 3보다 네? 뭐요? 이거요. 아, 얘는 언제나 0보다 크죠?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도 2가 더 있으니까, 그죠? 완전 제곱식 묶고 2가 더 있으니까 얘는 실수 전체 집합. 그럼 2번만 하면 되죠? 교집합이니까. 자, 2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얼마?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바로 쓰시죠. 그쵸? 여기다 0을 합집합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렴 요건은 얘가 되네요. 이해가시겠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